자, 그러면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어, 이제 요 프로그램은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좀 그 현업에서 만약에 그 하드웨어 설계나 프로그램 설계자가 되려면 반드시 요 어셈블러와 C 언어를 가지고 코딩을 하는 거를 좀 많이 연습을 해서 어, 그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주로 이 어셈블러나 그 다음에 이제 C를 가지고 이 펌웨어 기반의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짜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주로 이제 CPU 기반이기 때문에 다양한 CPU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주로 활용을 해서 쓰고 있고, 우리 스마트폰처럼 이제 OS가 들어가 있는 안드로이드라든가 아니면 리얼타임 OS가 들어간 시스템에서 이제 코딩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또 많은 기술을 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뭔가의 제품을 만들 때 아주 손쉽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플러스 아까 했던 것처럼 자동제의 그런 이론들을 녹여 넣어서 우리가 코딩을 하게 되면 아주 쉽게 제어 이론을 적용을 시켜서 안전한 그런 제어를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어셈블러 언어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어셈블러라는 게 있고요. 어셈블러는 여러 가지 뭐 푸시, 뭐 무브, 뭐 애드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게 다 명령어들이거든요. 요 명령어들은 사실은 요거는 기계어라고도 얘기는 하는데 요 어셈블러 코드 자체는 사실 그 기계가 알 수 있는 그런 코드의 근사한 언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코드로 나와요. 어셈블러를 하면 기계가 알 수 있는 코드로 나옵니다. 이거는 기계만이 알 수 있는 코드고요. 우리가 이 코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기 어려우니까 요거를 이렇게 이제 하나의 명령어 형태로 어셈블러 명령어 형태로 제공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이 어셈블러의 장점은 뭐예요? 요 하나의 명령어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명령어의 그 사이즈가 다 결정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프로그램의 이제 사이즈가 결정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요 명령 하나가 처리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이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명령어 몇 개 쓰면 메모리 사이즈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마나 다 처리되는 시간이 걸린다, 이게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어셈블러로 프로그램 짜면은 아주 정밀한 제어를 할 때 효과적이죠.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셈블러를 뭐 지금도 계속 짜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는 요 언어보다는 약간 이제 우리가 고급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좀 쉽게 기계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C하고 C++,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C도 좀 중요한 상태니까 C 프로그램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뭐 C샵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가서 물론 이제 시스템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펌웨어 기반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OS 기반으로 들어가서 또 프로그램 짜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안드로이드면 이제 자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 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걸 쓸 건지는 내가 개발 환경이나 그 다음에 개발하려고 하는 조건이나 이런 걸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선정을 하셔야 하고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게 이제 스터디를 해서 이제 해야만 되는 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베이직 언어, 그러니까 뭐 베이직 언어가 있었는데 이 베이직 언어도 뭐 요즘은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때 많이 썼던 언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거의 베이직 언어는 좀 그 용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주로 하드웨어 제어보다는 이제 DB 구축을 할 때 DB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많이 썼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런 게 다 각각의 명령어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그거를 어셈블러를 가지고 기계 코드를 만드는 걸 어셈블, 그 다음에 C 언어를 그 다음에 기계 코드를 만드는 걸 우리가 이제 컴파일,
혹은 베이직을 기계 코드로 만든 거를 우리가 이제 컴파일이라는 용어를 썼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에 맞게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쓰게 되는데, 주로 이 어셈블러는 하드웨어에 디펜던트 합니다. 그래서 CPU가 바뀌면 어셈블러의 명령 코드도 바뀌기 때문에 다시 배워야 한다는 그런 단점은 있죠. 그래서 그 CPU의 구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윈도우 상에서 프로그램 짤 때 이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주얼 C++이라든가 비주얼 베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썼던 거고, 최근에는 이제 자바 언어를 써서 코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세대에서는 주로 안드로이드 상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짜는 이런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을 좀 많이 또 공부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용어는 이렇고요. 그 다음 시스템은 이렇다는 건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 제어의 그 실제 시스템 구성을 보면 기본적인 요소는 우리 인체 구조하고 약간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이제 감각적인 거, 감각기관, 오관, 주로 이제 센서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뇌는 이제 사실은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경은 지령을 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육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모터라든가, 액추에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동, 이건 동작이죠. 그러니까 뭐 입이나 손이나 발 동작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로봇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에 사람처럼 똑같은 그런 구동을 할 수 있도록 로봇을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우리 이 메카트로닉스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이죠.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센서 기술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센서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제어 기술도 더 발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각각의 기능은 이와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제어 시스템을 보면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원하는 스텝 응답, 그러니까 시스템 응답, 시스템 리스판서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외형적으로 상호 연결되는 성분의 조합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입력이라는 게 있고요. 입력은 사실 이제 시그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이 들어와서 출력으로 뭐가 나오는데, 요 중간에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입력, 출력이 이제 나오게 되는 이런 구조가 이제 우리가 제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이 시스템이라는 용어 자체는 뜻이 뭐 애매합니다. 사실 모든 걸 다 우리가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기 좀 상당히 난해한 게 이제 시스템인데, 주로 이 시스템들은 인풋이 있으면 인풋을 받아서 그 아웃풋을 출력을 내게 되는, 어떠한 출력을 내게 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스템은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입력이 있고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어느 저항이나 아니면 뭐 코일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이제 출력을 아웃풋을 우리가 이렇게 납니다. 이런 것도 사실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나오는 이런 형태들이 다 시스템이다. 그래서 모든 기계들이 다 시스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에 대해서 입력을 받아 가지고 출력을 내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런 시스템들은 예를 들면 뭐 보일러라던가 드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보일러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입력을 넣죠. 뭐 20도면 20도 이렇게. 그래서 보일러가 20도를 유지해라 이렇게 이제 입력을 넣으면 요 제어 시스템이 구동을 해서 출력에 값을 내서 얘가 열이 온도가 20도가 되도록 온도가 이제 20도가 되도록 유지를 시켜주게 되겠죠. 그래서 입력에 대해서 출력에 반응을 내는 거를 우리 이제 시스템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드론도 내가 한번 10m다 그럼 10m 위치에 가 있어 그러면 얘가 쭉 가서 10m 위치에 가서 딱 정지해 있는 이런 출력의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시스템들은 주로 이 처리되는 신호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연속적 시스템, Continuous Time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연속적인 시스템이 있고, 연속적인 시스템은 주로 아날로그 시스템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산 시스템, Discrete Time 시스템, 이산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신호에서 구동을 하는 디지털 시스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시스템에 그 처리되는 신호 형태에 따라서 시스템이 다양하게 나뉜다 라는 정도까지만 좀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자동 제어다 그러면 이 자동 제어는 우리가 그 제어하고 자동하고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제어 요 제어는 어쨌거나 우리가 입력을 받아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출력 신호를 내는데, 입력 신호를 우리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t 시간에 대해서 입력 그 시간에 대한 어, 그, 그 시간에 대한 수식으로 표현을 해서 입력 신호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동작 신호를.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시스템이 그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출력을 내게 되는데, 출력은 제어 변수 제어를 하는 값이고, 그거를 우리가 제어 변수라고 하고, 제어 변수도 시간에 대한 이런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요 제어 대상이 우리가 이제 그 제어 시스템을 우리가 제어 대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컨트롤드 시스템. 그래서 제어는 주로 우리가 출력을 하는 것을 원하는 출력의 형태로 만들기 위한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제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제어는 물리적인 법칙을 사용해서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주로 입력 변수를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변수도 또 함수로 표현을 해서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입력하고 출력의 관계가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분 형태의 표현 방식으로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를 우리는 다이나믹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모델은 어쨌거나 수학적인 구조가 미분 방정식 형태를 취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입력 대비 출력의 관계가 이런 형태를 갖는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들이 다 다이나믹 모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보면 미분 방정식 형태가 아닌 미분 방식 형태로 표현이 안 되는 모델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스태틱 모델이라고 합니다. 스태틱 모델. 스태틱 모델 같은 경우는 미분 방정식 형태를 취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렇게 비례적인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입력 대비 출력이 요한 일정한 상수에 의해서 비례 형태를 갖는 이런 모델들이 이제 우리는 스태틱 모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그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요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면, 어,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설명했던 입력 신호 대비 그러니까 동작 신호죠. 입력 신호가 들어가서 출력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요 출력 신호가 나오는 요 제어 시스템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제 플랜트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다이나믹 모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입력과 출력에 있어서의 미분 방정식 형태를 취하는 이런 구조가 다이나믹 모델인데, 요 제어 시스템을 우리가 플랜트라는 용어로 쓴다. 그것도 좀 용어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그 입력 신호를 넣을 때 이 앞전에 이제 컨트롤러가 들어가서 이 입력 신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제어기가 이제 앞단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요 컨트롤러는 자동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매뉴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어 시스템한테 입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매뉴얼로 우리가 이렇게 조작을 해서 넣는 입력 방식이 이제 매뉴얼 컨트롤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입력을 넣어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자동 제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동 제어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이제 이런 컨트롤을 가지고 컨트롤이 기계적으로 자기가 제어 신호를 줘서 입력 신호를 줘서 제어를 하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자동 제어다. 앞전에 제어에다가 자동을 붙이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사람의 조작 형태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어기에는, 컨트롤러에는 이렇게 명령을 하고 하는 거를 우리가 넣어서 이제 사람이 원하는 그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를 받아서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거를 우리는 레퍼런스 시그널이라고 용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시그널을 받아서 제어기가 제어 신호를 만들어서 제어 시스템한테 입력을 넣어주고 그거를 통해서 출력을 만들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출력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어기 쪽으로 다시 신호를 줘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피드백 신호를, 출력 신호를 다시 제어기로 받아서 그 신호를 활용을 해서 제어하는 방식을 우리는 피드백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피드백은 주로 이제 요 그 뭐야 그 출력되어 있는 신호 상태가 제대로 출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그 오차가 생기면 그 오차를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입력을 시켜서 제어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원인하고 그 다음에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이렇게 있는 거죠. 원인과 결과의 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과는 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원인은 우리가 하나의 입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출력은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다시 원인에다가 넣어주는 거, 요거를 우리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제 그 괴한이라는 용어를 써요. 괴한. 이 괴한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피드백이 이게 일본 애들이 미국식을 따르다가 그거를 이제 일본말로 괴한이라는 용어를 쓴 거를
한국에서 쓰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용어로 쓴 것 같은데요. 괴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closed roof, 그러니까 크로스 CLOSE closed roof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여기 지금 글씨가 펜으로 마우스 펜으로 하니까 조금 글씨가 깔끔하지가 않네요.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 괴한이라고 하는 거는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괴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다른 말로는 이제 closed roof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출력의 그 상태를 입력으로 받아서 내가 레퍼런스 그 시그널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문제 안 맞으면 오차가 있으면 다시 입력을 넣어서 제어 시스템을 컨트롤한 다음에 다시 출력을 내서 제어를 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괴한이라는 용어는 또 다른 의미로서는 사실은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어할 때는 피드백은 이렇게 출력 신호가 요 제어기 쪽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거를 이제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괴한을 해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요런 그 다이나믹 모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수학적인 방식 그 수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 안에서는 미분 방정식 형태의 그런 수학적인 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 이론을 배울 때 이런 미분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푸는 거를 앞으로 많이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에 대한 거를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하고요. 수학이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수학을 푸는 것보다는 시스템의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개념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에 주로 중점을 좀 두어서 여러분들이 좀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이나믹 모델을 좀 더 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리얼 워드에서는 여기 이제 인풋, 그 다음에 플랜트를 통해서 아웃풋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인 모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풋은 함수 형태로 취해지고, 그 다음에 출력도 이제 함수 형태로 취해지고, 둘의 관계, 이렇게 출력은 입력의 입력의 원인이다. 입력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입력의 원인에 대한 결과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플랜트 자체는 바로 미분 방정식의 형태의 수학적인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 플랜트를 설계하는 그 구조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약간 자동화 시스템의 기본 구성을 잠깐 보면 목표 값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값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어량은 최대 그 출력량이죠. 그래서 내가 제어를 하려고 하는 제어 대상의 제어량이 될 거고요. 요 제어량이 제대로 됐는지를 다시 피드백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검출부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이 된 신호를 이제 목표값하고 비교값하고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요 비교할 때 이제 편차가 생기겠죠. 만약에 생기면 그 편차를 보정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 편차가 내가 목표값보다 적냐 아니면 많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편차값을 제어부에다 넣어줘서 그 제어부가 조작량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걸 제어 대상에다가 신호를 줘서 다시 제어량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 대상에 제대로 내가 목표값하고 맞게 되어져 있는지를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표값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제어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딱 도달했는지를 피드백을 받아서 확인하면서 제어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자동 제어에서의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을 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오픈 루프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한국말로 하면 이제 개루프 제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이제 영어로 오픈 루프 컨트롤 시스템, 오픈 루프 시스템, 오픈 루프 컨트롤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시스템은 앞전에 우리가 제어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어 대상에 제어부에서 나온 조작량을 넣어주게 되고, 제어 대상이 제어량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목표값을 정해서 그 목표값에 제어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제어량을 줘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목표값을 정해 놓으면 그 목표값에 얘가 딱 도달해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주로 이제 간단하고 복잡하지는 않은 그런 장치에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얘가 제어 동작의 출력과 관계없이 만약에 이제 오차가 생길 경우에 이 오차를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해 놓긴 했지만 얘가 제대로 그 양만큼 갔는지 안 갔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오차를 확인할 수 없는 게 단점인 시스템이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간단한 제어를 하거나 복잡하지 않은 장치를 제어할 때는 뭐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게로프 시스템, 오픈 루프 컨트롤은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요 수위 제어 장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또 다음에 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